15강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두 분만 모시고 이렇게 그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갈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 쓰는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를 쓰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길이 없는 곳에서 언어의 등불로 길을 안내하는 선도자인 것입니다. 언어의 선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겠습니다. 흔히들 시는 쉽게 써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쉽게 쓰는 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고 깊은 시 쓰기는 누구에게나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말 쉬운 시를 쓰기에는 제 실력이 아직은 역부족인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적 허구와 상상력, 때로는 시의 뒤에 숨어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시적 허구의 체험을, 상상력을 재구성하라. 허구라는 말 잘 아시죠? 꾸며낸 겁니다. 꾸며낸 것. 상상력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적 허구와 상상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는 형식이 허구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시라는 형식이 허구임을 전제로 해야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구가 아니고 실제라 하면은 수필이겠죠. 네. 전제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시는 일단 허구다. 하지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 쓰고 나는 현실 쓰고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의 창작물이 세계라면 인간의 창작물은 허구 세계일 수 있다. 신만이 창작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창작하는 것은 신이 창작한 것을 발견하는 것, 이거를 창작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세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거든요. 세계, 지구상의 모든 나라.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하면 맞아도 전 세상 이렇게 안 씁니다. 전 세계는 맞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뭐냐? 세상은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세상이라고 해요. 생명체, 동식물 모든 것을 살고 있는 그 지구.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어구가 있죠? 세상 없어도, 예를 들면 천하 없어도 그러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세상 없어도 천하 없어도 이 말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말입니다. 천하 없어도 너한테는 돈을 못 빌려주겠다. 네. 세상이 뽀개져도 너한테는 줄 수가 없다. 이럴 때 천하 없어도, 세상 없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없어도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를 통해서 한번 그 시적 허구가 어떤 것이고 상상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거는요, 민달팽입니다. 우리가 민달팽이 잘 아시죠? 한자어로는 괄태충이라고 그래요. 괄태충. 그 농가에서는 이 민달팽이로 아주 곤욕을 치워요. 사실은 이 민달팽이가 이 칩도 없어요. 잡으면 물컹물컹 하거든요. 칩도 없는 게 농약을 줘도 내성이 생겨갖고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이게 야행성이에요. 이 민달팽이가. 그래서
참 그 민달팽이가 시적으로 나왔는데, 민달팽이는 자웅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암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미를 하면은 하나는 순놈이 되고 하나는 암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한 50개씩 이렇게 낳아서 이제 알로 태어나는데요. 그 피부가 미끌미끌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나가면은 갈 때 이 에너지를 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끄러운 점액질을 이렇게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미할 때도 점액질을 많이 내는데요. 이 민달팽이가 좀 미끌미끌하고 그래요. 좀 징그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민달팽이를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것은 집이 없는 자의 슬픔, 또는 집을 버린 자의 자유. 시각은 수시로 변한다. 저것은 집이 없는 자의 슬픔이래요. 딱 규정을 해놨어요. 또 집을 버린 자의 자유. 근데요, 이 슬픔을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분이 가장 슬픈 마음을 노래한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영국 낭만파 시인 퍼시 셀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그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슬픈 마음을 노래한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다. 시각은 수시로 변한다. 눈으로 보는 각도죠. 집이 짐이 되는 순간 등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집이 예를 들면 짐 등에다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짊어지는 거죠. 그러면 등은 무거워지고, 깃들 곳이 없는 순간 등은 허무해진다. 항시 깃들 곳이 없죠. 집이 없으니까. 민달팽이는요. 두 개의 선택에서, 집도 깃들 곳도 없는 두 개의 선택에서 민달팽이는 무엇을 택했어요? 자유를 택했습니다. 자유. 맨발의 산에, 이 민달팽이입니다. 그 맨발의 산에 가요. 여전히 몸을 부릴 곳은 저 바닥이다. 민달팽이는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 많은 생각을 다 깔고 누울 동안. 이거는 지금 여기서 동안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을 말합니다. 노수구 냉기가 뼛속으로 달라붙는 동안. 이거는 지금 노숙자로서 지금 바로 누운 후입니다. 하루가 빠르게 돌고 지구 어깨가 기울어졌다. 세상의 속도를 그는 비껴가고 여전히 느릿느릿 그 곡곡은 바뀌지 않았다. 이랬는데요. 여기서 속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제가 6강 정도에서 속도와 속력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속도는 방향이 주어져 가지고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기로 이동했는가. 그게 속도예요. 속력은요, 방향이 없어요. 제자리에서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빠르기만. 그러니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경제 속도 이러잖아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또 뭐 50, 30. 요즘은 시내에서는 다 50으로 바뀌었습니다. 60으로 가면 딱지 끊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달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스쿨존 어린이 거기에선 30km 넘으면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과태료가 나와요. 예, 거기서 또 사고 내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한번 일부 봤는데요. 시각이라는 말 아까 했는데 잠깐 넘어갔습니다. 시각이라는 말 한번 알아볼게요. 시력이 가장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시력. 우리는 2.0, 이게 가장 좋잖아요. 2.0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네.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은 타조라고 그러네요. 2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20배도 더 훨씬 그 시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타조는요, 멀리 4km 밖에 있는 물체까지도 환히 꿰뚫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뇌는 10 정도 된답니다. 10. 그 다음에 밤에 가장 잘 보는 눈은 아시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싶었냐면요.
초식동물 있죠. 소나 염소나 이런 초식동물. 초식동물은요, 눈이 관자놀이에 가까워요. 관자놀이 이쪽, 광대뼈 이쪽이잖아요. 이게 관자놀이입니다. 눈이 바깥쪽으로 가 있어요. 넓게. 왜냐하면 초식동물은 이빨이, 이게 송곳니가 없습니다. 송곳니가 있으면 풀을 못 뜯어먹잖아요. 송곳니가 없어요. 호랑이나 치타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관자리로 이렇게 그 눈이 가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식동물, 자기보다 저 상위 동물에게 빨리 피 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이런 치타나 이런 육식동물은 눈이 코 쪽으로 밀려 있어요. 눈이. 그래서 여담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남자들도요, 전투력이 강한 사람은 눈이 이 코 쪽으로 몰려 있는 사람입니다. 눈과 거리가 좁을수록 굉장히 전투성이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눈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다잖아요. 많습니다. 타조의 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타조의 눈. 그렇게 잘 보는 타조의 눈. 겉에는 조그만하잖아요. 당괄만 온답니다. 딱 당괄. 53cm 정도 지름이 되니까, 5.3cm 되니까 상당히 크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전투성이 있다 그러면 눈이 코 쪽으로 몰린 사람이 전투성이 있답니다. 그냥 여담으로 한 겁니다. 아까쯤에 내가 말씀하고 가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여기 이제 115페이지입니다. 여전히 느릿느릿 그 복은 바뀌지 않았다. 달팽이는 참 느리죠. 예,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달팽이는 한번 점액질이 있어서 지나간 곳은 상추나 배추나 이런 지나가면요, 점액질 길이 있어서 또 돌아올 때 또 그 길로 돌아온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달팽이를 잡지 않으면 꽃이나 원예농가라든지 집에서 상추를 제거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그게 상품성 가치가 없는 거죠.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보폭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의 보폭 있잖아요. 사람의 보폭을 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보폭이겠습니까? 사람의 보폭을 재야 돼요.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하시니까 뒤꿈치, 그 뒤꿈치에서 뒤꿈치까지 돼요. 우리가 딱 그러면 앞꿈치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뒤꿈치에서 뒷발 뒤꿈치, 그게 1보폭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60cm 된다네요. 평균으로. 어떤 기른 사람도 있겠죠. 급바스가 기른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 만보 걷기 많이 하잖아요. 6,000보 이상 걸어도 칼로리를 상당히 많이 태운다 하니까 걷는 게 참 좋답니다. 저도 좀 건강해지려고 좀 많이 걷고 있습니다. 먼 하늘로 달아난 한때의 별들. 민달팽이죠. 네, 한때의 별이니까 민달팽이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없죠. 네, 봄에서 예를 들면 가을까지 한때의 별입니다. 물컹. 그것을 밟았을 때 알아챘다. 밟히는 순간 놀라 튀어나온 푸른 내장들. 푸른 내장들. 이게 파란 이제 상치나 이제 이런 거 먹고 있으니까 푸른 내장이고요. 붉은 상치를 먹으면 붉은 내장이겠죠. 붉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민달팽이는 흙을 같이 먹기 때문에 민달팽이 자체는 까만 것이 많대요. 그 속에는. 별들의 푸른 내장이 실핏줄처럼 비치는 것은 남은 목숨이 딸랑거리는 것처럼 쓸쓸한 일. 여기는 줄쳐놓고 한번 보세요. 남은 목숨이 딸랑거리는 것처럼 쓸쓸한 일. 네. 사유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유라고 해요. 도시의 그늘이 깊어지는 밤, 민달팽이의 생각이 발등을 타고 오른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신발을 잃어버린 오래전 기억이 달팽이의 몸속에서 출렁거린다. 길고 긴 밤이 느릿느릿 끈적거린다. 이랬거든요. 그 달팽이에 관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와우각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우각상. 그러니까 그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와우각상이라는 건데요. 달팽이 뿔이 2개 있거든요. 더듬이가 2개 있어요. 달팽이 뿔 위에 위란 뜻인데요.
정말로 매우 좁은 세상을 하는 좌중관청이라는 말도 있죠.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본다. 딱 하늘 그 우물 그 뚜껑 아니 우물 그 둘레만큼만 보이는 거죠. 그게 좌중관청인데 그 와우각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뿔 있는 데만 아는 거예요. 예, 그냥 좁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구 세상, 이 민달팽이 허구 세상을 이 시인께서 상상력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 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음의 절벽입니다. 화음. 꽃그늘이에요. 화음. 한자 그대로 꽃그늘입니다. 근데 여기서 꽃그늘과 화음, 조화에다가 이제 음인데, 이건 어울려내는 소리죠. 우리 화음이 좋다 할 때요. 그래서 이 화음과 화음이에요. 이것도 이제 희연법이라 해서 수차례 지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음의 절벽. 신들은 어쩌자고 우리와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다가 그 말이에요. 어쩌자고 너는 어쩌자고 그렇게 그 일을 했냐. 이제 이럴 때 어쩌자고입니다. 신들은 어쩌자고 절벽 아래 은둔처를 두고, 은둔처 숨어 사는 곳이에요. 두고 뛰어내리는 꽃들로 화음을 엿듣는가. 신들이 엿듣는데요. 그러니까 꽃잎이 하르르 떨어지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떨어지는 소리를. 신들이 듣는데요. 사람은 못 들어요, 지금. 일색 그 화려함은 짧아서 슬프기도 하여. 일색. 한 가지로만 든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뛰어내리는 어떤 미인, 일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색. 이 아름다운 여인을 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그것을 일색으로 뛰어내린 여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함은 짧아서 슬프기도 하여 그 소리 하리롭시 하늘거린다. 필사적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투를 버리지 않는다. 낙화함 삼청국녀의 낙화도 그러하여 고수 한생은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살아있음의 아름다움 만발하여 고수 이름으로 남고 싶음은 떨어지는 순간에도 놓치고 싶지 않음일까. 뛰어내리는 발자국마다 슬픈 고요가 밟히네. 모든 풍경이 그 거울 안에서 흔들리네. 여기서 보면요, 살아있음의 아름다움 거기서부터 그 슬픈 고요가 밟히네까지를 줄을 쳐놓고 번 읽어보세요. 외우듯이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묘사와 사유가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살아있음의 아름다움 만발하여 꽃의 이름으로 남고 싶음을 떨어지는 순간에도 놓치고 싶지 않음일까. 뛰어내리는 발자국마다 슬픈 고요가 밟히네. 여기까지. 슬픈 고요가 밟힌대요. 그런데 모든 풍경이 그 거울 안에서 흔들리네. 여기는 빼도 되겠습니다. 네, 이 구절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떠날 때야 비로소 내지르는 저 잔잔한 자유함성. 오늘 자유가 좀 많이 나오네요. 달팽이에도 자유가 나왔는데 여기도 자유가 나왔습니다. 떨어지는 꽃의 자태는 고와라. 한 시절 환장할 아름다움도 소멸되고, 환장할, 무엇에 빠져 제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몰입하는 것을 환장할. 그런데 여기서 환장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환장하다는 것이 좀 좋은 어구는 아닙니다. 사실 시인들이 좀 가끔 쓰는데요. 한 시절 아름다움도 소멸되고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리를 모아 다소곳이 화음 아래 눕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떨어지는 그 그 화음과 꽃그늘, 모든 것이 그래야 꽃그늘로 다 쌓인다. 그 말이에요.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민달팽이도 잘 써졌고요. 화음의 절벽도 잘 써졌다고 봐야 됩니다. 몇 번씩 읽어보시고요.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공부도 좋지만은 어떤 것이 좀 귀찮고 뭐 할 때, 그래 한번 내가 끝까지 내가 읽어서
외워버린다. 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